안녕하세요. 미지의 꿈의 은섬엄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했던 항암요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림프종 사기, 비호지킨 임파선암, 미만성 대세포 비임파선암 환자입니다. 다른 림프종 I형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총 6회의 항암을 진행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6회가 끝나고 전이가 된 상태였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지기 2회를 더해서 총 8번의 항암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항암을 하고 나서 제가 해했던 항암요법 이름이 알찹이라고 하는 항암요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차 항암을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다 검색을 해보고 알고 나서 진행을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암이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었고 또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딱히 검색을 해보거나 이게 어떤 항암제인지 생각을 해봤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3차, 4차 할 때쯤 입원을 하기 위해서 제 차트를 가지고 병실로 올라가는데 그 차트를 뒤집어 봤더니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행했던 항암요법, 약을 몇 미리 정도 썼다 그런 내용과 항암 전 피검사 수치가 쫙 적혀 있는 걸 보고 제가 사진으로 찰칵 촬영을 해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항암이 끝나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카페에서 많이 보던 알찹이라고 하는 항암요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암을 바로 시작을 하지는 않아요. 입원을 하게 되면은 항암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가장 많이 맞는 그 수액 아시죠? 포도당. 예, 그거 큰 걸 하나 일단 달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수액 링겔 줄에다가 계속 주사 바늘을 연결을 해가지고 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수액을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 가라앉히는 링겔도 맞고요. 또 주사도 놔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속 울렁거림 방지 주사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항암을 막기 전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 준비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항암이 차례차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주사는 맙테라주 피하 주사라는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1차 때는 수액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링겔을 보면서 아, 이제 나 항암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어 놨었어요. 근데 1차 때는 그 약을 이제 수액으로 맞았었는데요. 2차 때부터는 피하 주사로 맞게 됩니다. 이 약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된 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용량도 더 많아지고 또 저 같은 미만성 대세포 비임파선암 환자들한테는 획기적인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약 굉장히 끈적끈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딱 배에다가 주사 바늘을 찔러 주세요. 근데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찌른과 동시에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5분인가 봐요. 정말 시계 보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밀어 넣어 주십니다. 근데 주사바늘이 길지는 않아요. 좀 짧거든요. 그거 딱 찔러 가지고 시계를 보시면서 천천히 밀어 넣어 주시는데요. 5분 동안 정말 주사바늘 집중하시면서 시계 보시면서 넣어 주시는데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놔주시는 주사예요. 그래서 저도 그 5분 동안은 정말 숨도 안 쉬고 거의 이렇게 얌전히 있어요. 네, 그렇게 맙테라주 피하 주사를 첫 번째로 맞게 됩니다. 두 번째는 CTX, 시클로포스파미드, 엔독산주라고 하는 주사를
링겔을 꽂아 놓고 맞게 됩니다. 이 약 들어갈 때 몇 회차부터인가 매워요. 정말 코끝이 이렇게 막 매운 기운이 올라와서 매워, 매워 막 진짜 이러면서 맞았어요. 왜 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뭐 주사약에 마늘을 집어넣나? 왜 매운 기운이 올라오지? 하면서 정말 그 주사 맞을 동안에 막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정말 코끝으로 매운 기운이 계속 올라와요. 엔독산주 그렇게 링겔을 맞고 납니다. 세 번째는 ADR, 아드리아마이산, 독소루비신이라는 항암제를 맞습니다. 이 항암제는 일명 빨간 약이라고 해요. 저도 맨 처음에 그 링겔을 보면서 뭐야 저 빨간 약은 이러면서 흠칫 놀랐던 기억이 나요. 좀 되게 공포스러워요. 링겔병을 조그만 거 이렇게 달아놓거든요. 근데 줄이 길잖아요. 그 긴 줄을 타고 빨간 약이 쭉 내리면서 이제 섞여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꼭 수혈하는 느낌도 나고요. 뭐 정말 막 흡혈귀한테 막 피 빨리는 듯한 막 피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도 나고 그 주사는 맞으면서 왠지 공포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주사를 맞으면은 탈모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주사 맞으면은 탈모가 옵니다. 그래서 1차 때 주사를 맞고 나서 2주 정도 지나서 머리가 숭숭숭숭숭숭 다 빠져서 결국 저는 삭발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그 주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살짝 수액 같은 거 하나 더 달아가지고 이렇게 밀어내기를 해줘요. 왜냐면은 그 링겔 줄에 남아있는 빨간 약까지 다 제 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밀어내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몇 차 때인가? 그 서간이 아니고 이제 다른 쪽 동간에 가서 이 링겔을 맞았는데요. 그냥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링겔 줄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회차 때는 그랬었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데 뭐 넣어드릴까요? 하면서 수액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빨간 약을 세 번째로 맞게 됩니다. 네 번째 항암 주사를 놔줍니다. 빈크리스틴이라고 하는데요. 링겔 보시면은 이렇게 막 주사 꽂게 이렇게 중간에 호스 같은 거 한 게 돼 있잖아요. 그거 열고 거기다가 마지막 항암약 주사를 넣습니다. 그렇게 그 주사 들어가고 나면은 그날의 항암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맙테라즈 피하 주사가 예전에 이게 병으로 정맥 주사용으로 맞았을 때는 5시간까지 걸렸다고 해요. 근데 그 시간이 5분으로 단축이 되면서 항암 자체는 4가지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포도당을 달고 마지막 항암까지 저 3시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항암이 끝나고 나면은 끝이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항암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소론도정이라고 아침 저녁으로 스테로이드제 약을 10알씩 먹습니다. 아침 저녁 합쳐서 10알이 아니고요. 아침에도 10알, 저녁에도 10알 5일 동안 먹거든요. 총 100알을 항암할 때마다 먹어요. 그래서 제가 8차 항암을 했잖아요. 그 소론도정 스테로이드제 800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이 끝나고 24시간이 지나고 이제 48시간째 되면은 주사를 한 대 맞게 됩니다. 그 주사 이름이 뉴라스타 프리필드 시린지주입니다. 면역력 올려주는 주사로 알고 있는데요. 딱딱 갖고 들어오셔가지고 여쭤봐요. 이름이요? 뭐 물어보신 다음에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딱 찔러주고 가시는데요. 팔에다 맞거든요. 되게 아파요. 정말 아파요. 독감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그 주사 맞을 땐 저도 모르게 진짜 아픈데요? 맞고 나서도 아프고 계속 문질러더라고요. 많이 아픕니다. 그렇게 이 주사까지 맞고 나면은
예, 뭐 맞는 항암은 다 끝나게 되고요. 이제 태어나기 전까지 열심히 소론도장 먹습니다. 이 주사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원자력병원에서 치료를 했었잖아요. 원자력병원 5층에 거의 입원을 했는데 5층의 서가는 제가 속해 있는 혈액종양내과가 많이 입원을 하는 병동이고요. 이제 동과는 이제 다른 과가 입원하는 병동인데 저처럼 이제 암 환자들이 많나 봅니다. 혈액종양내과가 항상 이제 만석인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를 제가 동간에 입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동간에 입원을 했었는데 마지막 주사, 뉴라스타 주사를 놔주시러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간호사 선생님 초보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런저런 시술하러 오실 때 배우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뭐 상관이 있습니까? 뭐 누구나 다 처음이 있는 거고 그렇게 배워가면서 멋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되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 주사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깍을 열으셨어요. 근데 놓는 법을 배워오신 것 같긴 하신데 계속 하시는 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저하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저러시나. 근데 막 앞에 막 열어보려고 했다가 이렇게 열었다 저렇게 열었다 하시는데 이제 그때부터 슬슬 불안해집니다. 저러시다가 저 주사 바늘에 찔리기라도 하시면 어떡하지? 저 주사 바늘 오염되면 어떡하지? 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맞아야 되는 중요한 주사니까요. 근데 한 5분이 지나도록 정말 계속 그 빼는 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선생님 그냥 들고 나가셔서 배워갖고 오신 다음에 놔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알겠다고 하면서 조용히 들고 나가셔서 잠시 뒤에 이제 배워갖고 오셔서 놔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나갔다 오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또 안 좋은 소리 들으실까봐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앞에서 열심히 그러시다가 내보내드렸죠. 네, 그랬던 일화도 있습니다. 그렇게 8차를 항암을 하고 났더니 참 감회가 새롭고 내가 그 힘든 항암을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항암요법에 관해서 원래 좀 초기에 찍어서 올려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이제 제 사진첩에 그 찍어놨던 내용이 사라져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여쭤보고 와야 되나, 이걸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 막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다행히도 이 자료를 갖고 있길래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검색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알차비라고만 알았지 굳이 막 이 약들에 대해서 막 부작용을 검색을 해보고 어떤 효능이 있는 거 딱히 검색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괴로웠고 제발 잘 맞아서 살아남기만 해라, 제발 암세포에 없어져라, 그런 생각밖에 안 했기 때문에 깊게 검색을 고민을 해보지도 않았던 그냥 불량스러운 환우입니다. 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환우님들도 계시겠고 뭐 일반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4가지 항암약에 대해서 원래는 이렇게 뭐 자료 형식으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찾기도 조금 힘들고 그냥 이렇게 이름을 알려드리면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지 않을까 싶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비도 내리고 있고요. 내일은 3번째 피검사를 하러 또 원자력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번 피검사도 좀 오래 확인이 걸리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9시 전에 와서 체열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살짝 걱정되는 게 지난주에 제가 또 한 2, 3일 정도 혈변을 봤었거든요. 혈변도 보고 요즘 들어 좀 현기증?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운 증상이 좀 나타나서 또 혈구 수치가 좀 떨어졌나? 백혈구 수치가 또 아직도 안 올라왔나? 라는 걱정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막 쉬어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저희 꼬맹이들 제가 좀 많이 놀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놀아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가 봐요.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몸 관리 또 신경 쓰면서 저희 꼬맹이들 놀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제가 8차 동안 진행했던 저희 항암요법 알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